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서대문구 부가연동 뉴타운 공사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관리는커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도봉구 쌍문동 쌍우교에 설치된 불법 거주자 주차장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7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이 오가는 장소에 방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부가연동 뉴타운 일대 철거 현장에서 나온 것인데 비용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공업체가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방치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관리감독 주체인 구청은 사태 파악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정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7월 6일에 쓴 단독 기사였죠. 이제 서대문구가 슬슬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사장에 발암 물질인 성면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또 방치가 돼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은 이 부가연 재개발구역인데요. 이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진행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택이 철거가 됐고 일부 주택은 철거가 아직 안 돼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재개발구역 안에 한 건물에 이 성면 폐기물이 무더기로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성면이 예전에는 단열재나 방아재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던 성면 슬레이트인데요. 이 철거 공사를 하면서 뜯어낸 성면 폐기물들이 이 무더기로 이 비닐에 쌓인 채로 이제 현장에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취재할 당시에 성면 피해 예방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치된 성면 양을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관계자 말로는 한 3톤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톤이면 좀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한 빌딩의 한 건물 1층에 이제 무더기로 그 공간을 다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원래 놓여져 성면 같은 있던가요? 경우에는 비닐에 쌓여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잘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아예 때문에. 격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사람들 다. 그래서 거기가 이전에는 이제 보관소로 이용했던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관소라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닐에 쌓인 채로 성면이라고 이제 써 있긴 한데 일부 주민들은 그게 성면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실제로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할 당시에도 한 주민이 아무렇지 않게 이 현장을 들어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면 폐기물이 있는 곳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은 이제 비닐에 쌓여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는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할 정도로 이게 흡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주민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빈 건물이다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이제 만났던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이 있는지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이제 그렇게 와서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찾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공사장 폐기물이 뭐 방치되어 있는 게 뭘 그렇게 위험한 것이냐, 기자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성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위험한 물질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성면하면 뭐 이제 1급 발암물질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성면이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온 거는 지난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폐증 이런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진 건데요.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입을 하면 이 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성면은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평생 이 몸속에 남아 있으면서 조직 세포를 이제 손상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언제 발현될지 모른다. 이것도 또 네, 굉장히 그렇죠. 좀 이 위험한 거 성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이 폐암, 그다음에 악성 종피증 등인데요. 이 악성 종피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없고 이 잠복기가 무려 30년이 최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숨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제 그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봤는데도 지난해 성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가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19명이나 숨졌거든요. 치사율이 엄청나게 네, 높거든요. 치사율이 뭐 54% 정도가 지금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라면 관리가 정말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장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어찌된 일인 건가요? 이렇게 방치가 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 조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일단 건설사로부터 운영자금이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조합이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당연하죠. 없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의 세금을 받게 되는데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장 선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이 내부에서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조합 재개발 사업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사업 자금을 이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이 철거 공사를 하던 업체들도 공사를 중단을 한 상태고요. 이 성면을 뭐 제거하는 업자도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방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중단이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된 건 지난해 12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쭉 방치가 네, 된 그렇죠. 건가요? 그때부터 방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방치가 된 거예요? 네. 한 8개월째 방치가 8개월째 된다고 할 수 있죠. 8개월에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는 그동안은 뭐 했대요? 이 구의 이제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제 성면 처리 과정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성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작업 지침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일단 해체를 하려면 먼저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면이 함유된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또 종류는 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건지, 투입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폐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계획서를 세우고 이 계획서를 노동지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노동자와 관련된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렇죠. 노동지청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성면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관할 구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작업까지는 관할 노동지청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절차는 관할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합이랑 시공자 측의 문제인데 네. 지금 서로 좀 약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던가요, 서로? 네, 이 이제 성면 폐기물이 방치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조합은 이 관련 업무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면 제거 작업부터 처리까지 조합에서 이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보다는 그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반면 업체는 이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 성면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때도 그 당시에 쓴 비용조차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보다는 조합의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었지만 이걸 관리 절차를 보게 되면 이게 그 폐기물 관리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구청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청에다가는 신고를 언제 했나요? 네. 이 구청에 신고를 한 게 배출을 하겠다고 신고한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성면 처리를 한 사업자는 원래 당초 절차대로 따르면 그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에 그 정보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그 관련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제 그러면 신고한 내용과 이제 실제 처리한 게 똑같이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구청은 그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한 거죠. 지난해 10월 이 배출 신고를 받았지만
구청 입장은 그겁니다. 이제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에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현장 방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지난해 10월 이게 배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게 이제 정보가 안 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이 도대체 뭘 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는 보고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안 하고. 네. 그럼 구청이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는 자기네들 고발하겠다 네. 이렇게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도가 된 이후에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조합이나 이제 용역 업체를 고발하기 위해서 구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를 했는데요. 일단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간 즉시 이제 업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요. 현재 이 성면을 방치한 책임이 누구냐를 조금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합이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는 환경부에 이제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환경부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구청에서는 지금 이번 사건에서 한 발 뺀 형국인데 구청은 절대 이번 일로 인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겠다는 어떤 수종적인 자세에서 이 모든 사건이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쁜 행정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우이천에 설치된 쌍호교 위에 불법 구립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지역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량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주차장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보니까 다리 모양이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취재했던 그 특이한 모양의 그 다리는 그 쌍목교라는 다리인데요. 도봉구에 있는 쌍목교라는 다리인데 도봉구 쌍문동과 강북구 우이동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쌍문동 쪽에서 다리로 진입하는 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작게 있어요.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참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보면은 다리랑도 이어져 있고 도로랑도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위에 이제 공간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위에서 봤을 때는 기역자 모양. 예, 저렇게 지금 기역자. 지금 옆에 이제 예. 그 화물 차량들이 있는 데가 승합차가 있는 데가 그쪽 주차장 모습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니은자 모양. 어떻게 보면 저, 기역자. 예, 저게 이제 기역자 모양. 완전 이제 기역자처럼 예, 보이네요. 기역자 모양의 저런 다리라고. 독특하네요. 예, 굉장히 다리 모양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도대체 저런 공간이 왜 생겼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뭐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도는 설에 의하면 그 예전에 이제 처음 다리를 만들어질 때 좀 더 공사 대금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저기다가 이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했다. 업체한테 돈을 예, 조금 더 돈을 주기 좀 더 위해서, 주기 위해서. 공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규모를 예. 키우기 위해서. 예,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설마 그걸 예. 쓰려고요. 예, 저도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동네에서는. 예. 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저런 소문도 돌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온갖 그런 소문들을 지금 그렇죠. 양산해서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예. 다리 모양은 그렇다 치고요. 네. 사고가 굉장히 잦다고요. 예. 그 다리 모양이 저렇다 보니까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그 다리 옆에 있는 그 공간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해갖고 거기에 지금 그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된 차량들에 이제 가려지다 보니까 그 쌍문동 쪽에서 다리로 이렇게 진입할 때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저도 직접 그 운전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그 운전을 해서 그 촬영한 영상도 있는데요. 잠깐 또 그것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영상인데요. 예,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차가 있죠?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기가 이제 차가 주차된 자리인데, 주차된 차가 있고. 예, 저 차들을 딱 지나면 어이구, 바로 어이구. 저렇게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예. 어이구 정말 예, 위험한 정말 상황이네요. 제가 운전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촬영한다고 속도를 천천히 가서 그렇지, 만약에 막 빨리 가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 그나마 성인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이게
몸집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각지대 보이지도-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음. 또 저희가 난간도 높아요. 그러니까 차도 문제인데 난간까지 높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린 아이들, 키 작은 아이들이 온다면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인근에 학교랑 어린이집이 많다면서요? 네, 지금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있고 또 그 인근에 백운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주 통학로예요, 하필이면. 아이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다리가요? 예, 다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현행법상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그 노상 주차장이 그렇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뭐 구청에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만들어 예,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없애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보면 그 어머니들이 녹색 어머니의 회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등굣길, 하굣길을 매일 저 다리에 서가지고 지도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 평균 몇 대나 지나다녀요? 거기가 이제 예. 그 강북구랑 그다음에 도봉구랑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차량이 예.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루에 한 4,500대 정도 꽤 많은 많이.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정신 없으시겠네요. 어머님들 예, 통학할 어머님들 때, 아이들 뭐 통학할 때. 보내는 것도 참 불안하다. 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예. 이게 문제는 말이죠. 네. 이 주차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주차장 무슨 설치. 말입니까? 예, 그 도로교통법상에 보면요, 다리 위에는 어떤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지금 다리 위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도 원래 노상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어기고 도봉구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주차장은 지금 허공에 휑하니 지금 떠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밑에 보면은 다리 기둥만 서 있거든요. 어. 그 주차장 아래를 보면은 그 기둥 위에 지금 주차장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위법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하준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세부적인 점검이 전혀 없겠네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이게 처음에 공무원이 주차 구익선을 그을 때 뻔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게 예. 이 지경까지 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의 설명은 뭐 자기들이 설마 다리인 걸 알고 알면서도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그 자리가 밑에서 보면은 다리처럼 볼 수 있겠지만 또 위에서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연결된 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리인지 도로인지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지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10년 동안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고도 잦았다면서요. 예, 사고도 지금 그 제가 그날 가서 촬영을 할 때 거기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대고 있어도요.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나 저기서 차랑 부딪힌 적 있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영민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운영을 10년 정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앴을 때 이걸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영민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예.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이재호 기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주차 구익선이 사라졌다고요. 네. 네, 정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예, 그 취재 당시에도 구청 공무원이 만약에 이제 이 주차장이 계속 논란이 된다면 뭐 여기가 다리든 도로든 간에 관계없이 없애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이 기사가 나간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주차장을 지금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그 통학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그래도 그나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냐 도로냐 이 기준도 법적인 검토 우선에 안전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일인데 20년 가까이 민원 무시하다가 언론이 나서니까 갑자기 재빠르게 행동한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구청이 이 주민들의 눈과 목소리가 더 무섭다는 것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이면 좌상단에 동네 어린이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태를 다뤘습니다.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135개소, 공동 놀이터가 52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에 미달돼 사용이 금지된 곳은 총 12곳입니다. 이곳 중 한 곳은 아예 용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기존 시설은 올해 1월까지 7년간 유예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시설은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한 시설이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고 싶어도 한 개소당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이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아예 놀이터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 놀이터마저도 예산 부족을 들어 4곳이 사용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놀 공간이 부족해 PC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 때문에 놀이터마저 뺏어야 할까요?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사면 하단에 빈병 가격이 내년부터 21년 만에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지난 1994년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으로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오르는 것인데요. 소주는 100원, 맥주병은 12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까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병 보증금으로 빈병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병 기준 대비 보증금이 소주병의 29%, 맥주병은 2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소매점의 취급 수수료에서도 나타납니다. 맥주병은 19원, 소주병은 16원에 불과하다 보니 부피는 큰데 걷어들이는 금액이 적어 재활용품 수거노인들도 그동안 빈병을 기피해왔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 빈병의 출고량은 53억 병으로 회수돼 재활용된 병은 45억 병에 불과합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로 자치구마다 재활용에 혈안이 돼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빈병 수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로구의 종로저널은 칠면 칼럼에서 종로구의 인구 감소에 대해 다뤘습니다. 복잡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인구 유입에 문제가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 이동의 경우 성북과 인접해 있어 주민은 물론 행정상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동화면세점은 1층부터 7층까지는 중구, 8층부터 17층까지는 종로구가 행정구역으로 세금도 따로 내야 합니다. 종로구의 복잡한 행정구역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정동만 87개에 행정동도 17개에 달합니다. 인구 58만 명의 노원구가 19개 동인점을 감안하면 인구 17만 명에 불과한 종로구의 행정구역은 행정이나 예산 낭비 차원에서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해 행정구역 정비만이 필요할까요? 종로구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고등학교를 비롯해 3년 뒤에는 풍문여고도 강남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어떤가요? 창신 숭인 뉴타운이 물거품이 됐고 도시재생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와 4대궁 등 정부 소속기관이 어느 자치구보다 많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종로구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요즘 서대문구의 행정이 이상합니다. 뉴타운 공사 현장의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고 궁동산 일대 개발 부지는 형질 변경으로 비오톱 1급 토지가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는 산림청이 산지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엔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구의 행정은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티브로드는 구민의 마음으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7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